자, 통신도 이제 사업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근데 통신 사업 관리는 별도로 규정이 없지만 그동안 우리 해왔던 통신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7가지로 정의해서 키워드를 설명 올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안 관리는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보안이 참 중요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보안은 우리 통신 엔지니어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 산업기사나 정보통신기사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터넷망으로 합쳐진 게 2008년부터잖아요. VoIP, IPTV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현재 유선 전화망이나 이동통신망은 모두 다 IP망으로 다 바뀌었죠. IP의 가장 큰 단점은 보안이 취약한 거죠. 보안. 그래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보안은 두 가지 보안이 있어요. 네트워크 보안하고 콘텐츠 보안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크게 세 가지인데, 침입 차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방화벽이죠. 방화벽. 인트루전 커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IPS라고 해서 프리벤전이라고 해서 탐지, 디텍션, IDS, 그래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침입 방지 시스템입니다. 프리벤션이라고 해서요. 프리벤션. 그래서 이거는 아예 탐지도 하지만 보안의 어떤 취약점 발견 때 그걸 처치까지 해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침입 방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침입 차단은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침입 탐지는 찾아내는 거고, 침입 방지는 찾아서 처치까지 하는 거를 우리 침입 탐지라서, 이 세 가지만 거치면 현재까지는 우리 보안에서는 좀 안정된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보안이 뚫렸으면 콘텐츠를 가져가겠죠. 그 콘텐츠를 읽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게 하기 위해서 DWM,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컨셉, 그러니까 콘텐츠 보안에 워터마크가 있죠. DRM은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거 디지털 권한 관리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보안에 포함되고, 특히 앞으로 통신망이 다른 산업과 연동됐을 때 보안에 관한 것들은 우리 통신 엔지니어가 컨설팅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에 우리 홈 네트워크에서 IP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IP 주소가 오픈돼 가지고 다른 집에서 우리 집의 상황을 다 촬영한 그런 사례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터넷망 시대에 IP 주소만 알면 상대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촬영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를 던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시스템이 중요해진다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스마트 시티가 됐든 스마트 팜이 됐든 또는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앞으로 스마트 시대에는 보안이 점점점 중요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건설 사업 관리에 있는 10가지 업무 꼭지를 우리 통신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7가지로 해서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설계, 그 다음에 조달 계약, 그 다음에 시공 관리, 공사 감리, 그 다음에 운영 관리 외에 보안 관리까지 합쳐서 8가지가 우리 통신 사업 관리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거에 관련된 우리가 방법론을 익히고 이걸 현장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서 계속 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릴 걸 다시 조금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기본 계획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업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요 5단계는 다시 설명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는 계략 공사비를 산출하고 실적의 지치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서비스를 정의하고 구성도, 수혜측, 용량수, 센터 위치, 경로 계획인데, 이 기본 계획을 보실 때 꼭 우리가 유념해야 할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구성도라고 하는 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구성도가
나중에 운영 관리에 구성 관리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 설계가 잘 돼 있으면 운영 관리까지 잘 되도록 연계되어 있다. 그렇게 확장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기본 설계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서비스별 구성도를 잘 정립을 시켜 놓으면 기능 또는 성능 또는 고장, 통계, 관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요건 지금 그 요약해서 설명 못 드렸지만 요 서비스별 구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 관리에 구성 관리를 하는 주제가 등장했다. 꼭 그거는 명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 설계 때부터 운영 관리를 생각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관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기본 계획했던 것이 기본 설계로, 기본 설계가 실설계로, 실설계가 구매 조달로, 조달 계약으로, 시공 관리로, 공사 감독으로 운영까지 하려고 하면 그 전체 시퀀스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의 매뉴얼이 아닌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관리하게 된다. 그게 바로 BI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설계는 시공 가능하냐 안 하냐 5가지 설계 도서 작성한 회의라겠죠. 자, 조달 계약은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적정 가격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보통 87% 정도가 낙찰 가격이 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시공 관리는 5M, 그래서 메소드, 맨, 매터리얼, 머신, 머니 이런 얘기고요. 공사 감리는 LQTS, 관련 법령과 설계 도서 가지고 품질 관리하고 공정 관리하고 비용 관리하고 안전 관리하더라. 운영윤이 아까 제가 기본 설계했던 구성도 만드는 게 구성 관리로 나오죠. 구성 관리가 기능 관리, 성능, 기능이란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장 전송 센터 설비가 있으면 현장 설비도 현장 설비가 원하는 인풋 대 아웃풋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송도 인풋 대 아웃풋, 그 다음에 센터도 인풋 대 아웃풋. 그러니까 각각의 설비가 원하는 값을 얻어내는 것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단위 시험에 의해서 기능을 점검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현장과 전송과 센터를 묶으면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또 다른 프로세서로 간다면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는데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우리가 성능이다. 그러니까 기능은 설비별로 원하는 게 나오냐 안 나오냐, 성능은 시스템별로 원하는 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안 나오거나 성능이 안 나오면 그걸 우리가 고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다시 리페어 하는데 많이 도움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 관리, 성능 관리, 통계 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통계 관리 할 게 아니라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은 예비율을 많이 가져가고 고장이 적게 나는 것은 예비율을 적게 가져간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목포 해양 고등전문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통신을 했으니까 1970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신안군청에 이제 통신직으로 근무하다가 자, 해군 하사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뭐 조금 공부를 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해군 하사로 이제 함정에서 근무했는데 그 함정에서 매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비품 이렇게 요구 사항을 조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탔던 배에서 예비품을 전년도 고장률로 적용해 가지고 예비품을 적용했거든요. 그 전에는 부품이 100가지면 그 100가지에 대해서 무조건 뭐 5%, 10% 해가지고 쭉 그 예비를 신청했는데 저는 제가 가서 이제 뭘 했냐면 고장률이 많은 거는 예비를 높였고요. 고장률이 작은 거는 예비를 낮춰가지고 부품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통신장 성함이 김춘혜 님이라고 마산 분이셨는데 그분이 내 꽃감을 딱 나는 이렇게 꿀밤을 딱 내면 야 똑같이 해 임마 그러더라고. 아니 그 상사님이셨거든요. 아니 통시장님 그게 아니라 고장이 많이 난 거는 많이 확보해야 될 거고 고장이 적게 난 거는 적게 확보해야 실제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키는 대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해군본부에서 알아가지고
해군본부 스카우트 제가 해군본부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론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관리는 고장이 나는 율에 의해서 고장 나는 율에 의해서 예비를 산출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예비를 산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졸지에 그 배를 타다가 그 당시 뭐 해군본부로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해군본부 간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하는 소령님이 나한테 그래. 너 어디 가고 싶냐? 아, 우리 집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목포로 가서 제가 나왔던 목포 해양전문학교 이제 그 고등전문학교 제가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교란 게 이제 군사 그 RNTC 군사교육단에 조교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적 배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핵심적 가치는 이론적 배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론적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안 관리는 침입 차단, 침입 탐지, 침입 방지라 하죠. 이거는 터트, 여기는 디텍션, 여기는 프리벤션, 그죠? 그다음에 디트 워터마크, 디트 라이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안 관리에 해당되고 앞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 사업 관리를 앞으로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통신 사업 관리는 저는 안 해봤지만 아까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설계, 조달 계약, 그다음에 시공 관리, 감리, 운용은 저는 안 해봤어요. 운용을 안 해봤는데 뭐 그 당시 KT 들어다니면서 KT 전화하고 운영한 걸 봤기 때문에 대충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통신 사업 관리 7개 또는 8개 과정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앞으로 통신 사업 관리를 한다 하면 이런 것이 핵심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10가지로 정리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신사업관리 기술인은 협력자야 돼. 협력자. 어시스턴스야 돼.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공격수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 대단한 선수잖아요. 축구 선수가. 공격을 그렇게 잘하니까. 근데 사실은 한국 선수가 유럽에 가서 공격만 하게 되면 수비에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범근 선수도 공격수였잖아요. 근데 다음에 갔던 박지성은 공격수가 아니었어요. 특히 이 친구는 뭐냐면 어시스턴스였죠. 그래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공 10골도 못 넣었을걸요. 근데 10년 동안 그 뭐 유럽 리그를 뛴 이유가 나중에 그 자서전에 보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격수로 나서기보다는 공격수에게 공을 공급해가지고 공격수로 하여금 골인을 하도록 도와준 어시스턴스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큰 부상 없이 선수 활동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딱 듣는 생각이 나 통신 감리인데 나 통신 사업 관리자인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도 협력자가 돼야겠다. 협력자는 두 개죠. 하나는 발주자에 대해서, 하나는 시공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발주자에 대해서는 행정을 지원해줘야 되고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기술을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어시스턴스다. 절대로 감리자는 권력이 아닙니다. 감리자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감리자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관리자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관리자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관리는 행정을 지원하는 일과 기술을 지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통신 사업 관리를 하든 통신 공사 감리를 하든 기본적으로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행정을 지원해주고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기술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사업 관리의 핵심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른 말이에요. 사업 관리자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협력자가 되려고 하면요. 그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여러분, 조급하면 모든 게 다 엉클어지잖아요. 근데 이 관리자의 능력은 뭐냐면 초능력자다. 이건 제가 지은 단어인데 슈퍼 비저너리 리더다. 슈퍼란 말은 뭐죠? 초능력이잖아. 그래서 슈퍼란 말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비저널이란 말은 뭐냐? 미래를 보는 능력이에요. 미래를 보는 능력. 그러니까 슈퍼 비저널은 초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미래를 보는 초능력이다. 리더는 뭐냐면요. 지금 리더십은 팔로미가 아니라 어시스턴스 리더십 또는 뭐죠? 그 코오디네이터 리더십 뭐 이런 말을 써요. 협력자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건설 통신 사업 관리는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설계 도서하고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설계 도서를 잘 알아야 돼요. 설계도 잘한단 말은요. 설계 도서를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계 도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또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다. 그러니까 내가 설계 도서도 잘 알고 관련 규정도 잘 알고 현장을 보니까 현장 경험이 많아서 현장을 보니까 딱 보이고 그러면 실제로 그 설계 도서와 관련 규정과 현장 여건을 봤더니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걸 미리 그릴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저는 바로 사업관리자의 초능력, 슈퍼 비저너리 리더다. 그렇게 합니다. 정리하면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을 보고 공사의 준공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녀야 된다. 따라서 설계도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업관리자의 능력, 사업관리의 두 번째 핵심 사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업관리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품질관리죠. 품질관리. 그래서 사업관리 업무의 핵심은 품질관리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경영 시스템 공부하는 거예요. 공정관리입니다. 타임. 비용관리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관리 업무의 핵심은 우리가 공사감리 때 많이 배우신 이야기인데 바로 QTCS라고 하는 핵심 사항이 바로 사업관리 핵심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품질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QMS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안전관리. 이게 EMS 또는 아까 말한 대로 HSMS. 다시 말해서 보건안전 경영 시스템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 공부하는 것은 통신 사업 관리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품질 관리와 더 나아가서 안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인 IS를 공부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 관리, 공정 관리, 비용 관리, 또 안전 관리가 사업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게 세 번째 핵심 사항이고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공사에 대상되는 거죠. 4M이죠, 4M.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돼, 관리. 사업 관리 그냥 아니라 관리 대상은 4M이다, 4M. 첫 번째는 사람이죠, 사람. 자, 보통 보면 이제 공사 감리나 건설 통신 사업 관리는 샌드위치거든요. 나는 한 사람인데 발주자가 있고 시공회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으면요, 완전히 찌그러집니다. 샌드위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팔을 양쪽에 딱 펼치니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사업 관리 능력의 핵심이 뭐냐? 4M이에요, 4M. 4M인데 QTCS를 잘하기 위해서는 4M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업관리 계약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냐면 사업관리 감독관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독관 무수하지 마시기 바라요. 감독관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차피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다 제출해서 본인이 하는 걸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감독관님을 무수하지 마세요. 무수하면 그건 자기가 손해예요.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편하게. 일단 뭐 인간적 편안한 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하여튼 기술적으로 내가 좀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감독관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관계 좋은 관계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공회사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공사 인력과의 관계죠. 그래서 발주자의 감독과 공사회사의 인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하는 것 그것이 사업관리자의 첫 번째 관리 대상이다. 사람 관리하라. 사람 관리. 사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자,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요. A라는 사람하고 나쁜 관계를 맺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을 나쁘게 평가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A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제3자로부터 긍정적으로 들으면 계속 긍정의 평가를 하고 부정적으로 들으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포엠이라고 하는 것을 꼭